1000만원. 진짜 제가 이걸 누워서 게임하려고 썼습니다. 2년 동안 느낀 건 딱 하나예요. 후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 좋은 건 또 아니더라고요. 오늘은 이 어마어마한 셋업이 저한테 어떤 기쁨과 고민을 줬는지, 그리고 그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테크니션입니다. 저는 초딩 때부터 다수의 게임을 자연스럽게 접하다 보니까 게임을 참 좋아했었는데요. 어느 순간 게임을 하다 보니 최고의 그래픽으로 최대한 편하게 게임을 즐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편하게 누워서 하는 거 한 번씩은 생각해봤을 거라 생각해요. 퇴근 후에 침대에 누워서 좋아하는 게임을 하는 그 순간,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나요? 근데 전 상상에 머물지 않고 직접 실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망, 실현하기 위해 장비들을 하나씩 전문 용어죠, 드래곤볼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22년도 10월쯤에서 23년도 1월쯤 다 마쳤으니 제 꿈의 세팅을 사용해본 지 대략 2년이 좀 넘었네요. 그래서 대략 이 2년간의 사용 경험을 토대로 과연 꿈의 셋업이 그만한 가치를 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구성한 셋업의 상세 내용과 실제로 사용하면서 느낀 점들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먼저 제가 구입한 장비들을 소개해야겠죠? 처음 셋업을 계획할 땐 고민도 많았어요. 누운 자세에 맞춰야 되니 기존 게이밍 데스크나 의자 기반 셋업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했거든요. 결국 제가 구매한 장비는 다음과 같아요. 먼저 모니터예요. 사실 모니터는 아니고 TV고요. 처음엔 일반 모니터를 쓸까 했는데 누워서 보는 게 주된 목적이다 보니 TV가 더 적합했어요. 그리고 저는 최고의 그래픽을 위해 4K 화질을 OLED로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압도적인 화질의 LG OLED 55인치 C1 제품을 샀습니다. 주사율 120Hz까지 지원이 되는 제품이고 OLED라서 HDR10과 돌비 비전을 지원해요. 생생한 화질과 놀라운 명암비로 몰입감 좋겠죠? 실제로 게임이 완전히 달라 보여요. 진짜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흐릿해진다는 말이 이런 걸 두고 하는 말 같아요. 21년 12월 27일에 구매했고 가격은 158만원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또 이 4K 120Hz를 사용해야겠죠. 그에 맞춰서 컴퓨터도 사양을 맞춰야 됩니다. 제가 게임에서 타협할 수 없는 건 성능이었습니다. 무조건 최상급 CPU에 그래픽 카드가 필요했어요. 네, 거금 깨졌습니다. 대략 830만원 들었어요. 핵심 제품을 보자면 지금은 떡락했지만 구입 당시 최고였던 CPU i9 13900K 그리고 RTX 5090이 나와서 이제 왕자를 물려주겠지만 4K 게이밍의 포문을 열어줬던 RTX 4090 이 두 개의 제품이 베이스가 되는 컴퓨터를 맞췄어요. 이 사양이면 어떤 게임도 끊김없이 플레이할 수 있겠죠? 근데 과연 이 830만원짜리 컴퓨터 좋았냐? 이건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워서 게임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리클라이너 침대가 필요하죠. 저는 파주였나? 가구단지 쪽에 침대 파는 매장들이 몰려있던 곳에서 샀었는데 걔네 말로는 한샘 리클라이너 침대랑 똑같은 기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냉큼 샀던 기억이 있어요. 한 100만원 언저리였던 것 같은데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리고 침대에서 쓸 책상도 필요하죠. 드르륵 밀 수 있는 책상으로 샀어요. 이건 네이버 스토어에서 22년 4월 2일에 67,400원에 샀었네요. 근데 왜 반품권만 있고 구매 확정권은 없는지 모르겠네요. 무튼 드르륵 밀 수 있어서 잘 땐 밑으로 쭉 밀어넣고 필요하면 발가락으로 쭉 당겨오면 되는 제품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마우스와 키보드를 생책상에 놓고 쓰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매트 깔아놓고 쓰고 있습니다. 델타오브의 미니멀리스틱 데스크패드입니다. 라지 사이즈고 22년 11월 12일에 58,000원으로 구매했었네요. 좀 비싸긴 해요. 그래도 펠트 소재로 먼지 쌓여도 안 보이고 깔꼬름하고 손목도 이상한 느낌 안 나게 되니까 좋아요. 심지어 인조 가죽 매트 이런 제품들은 뭔가 땀도 나고 그러면 방수 재질이라 좀 느낌 이상해지는데 이 제품은 땀을 흡수해줘요. 그래서 뽀송뽀송한 상태로 게임을 할 수 있더라고요. 하얗게 되긴 하는데 빨래 잘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쓰려면 입력기기들이 필요하죠. 제가 레이저라는 회사를 좋아해서 얘네 제품만 씁니다. 멀리 떨어진 컴퓨터에다 써야 되기 때문에 무선 제품으로 샀어요. 먼저 마우스는 바이퍼 V2 프로고 22년 5월에 구매했었네요. 가격은 197,000원. 이 제품 진짜 가벼워서 그립감도 좋고 측면이 플라스틱이라 땀이 많은 저로서는 삭을 일이 없고 심지어 광축이에요. 살면서 마우스 다들 한 번씩은 고장 나셨을 텐데 대부분 다 잘 쓰다가 어느 순간부터 클릭이 잘 안 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바로 마우스 클릭하는 부분의 스위치가 접점 불량이 돼서 그런 건데 기계식 스위치의 고질적인 단점입니다. 이 제품은 이제 물리적인 접점을 없애고 레이저의 신호를 주고받는 걸로 바뀐 광축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런 고장은 사라졌어요. 물론 스크롤 부분은 아직 기계식입니다. 무튼 그래서 이 제품을 바로 샀었어요. 되게 만족하면서 지금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키보드죠. 키보드도 이제 시장에 다양한 광축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앱코든 콕스든
저렴한 가성비 제품들도 많습니다. 저도 많이 써봤고 진짜 다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도 전 레이저 마우스를 쓰기 때문에 맞춰서 레이저 키보드를 샀어요. 23년 1월 12일에 234,000원에 샀었네요. 저는 레이저사 광축 중에 레드축으로 샀고요. 살짝 실리콘 댐핑감이 있어서 타자 치는 맛도 사라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무튼 광축이라 기계식 키보드 마냥 고장날 일이 없어서 좋아요. 그리고 이 제품, 레이저 제품답게 RGB 뿅뿅 하는 맛이 있긴 한데 배터리 때문에 전 그냥 끄고 씁니다. 심지어 RGB 밝기를 높게 하면은 고주파음이 나는 이슈가 있는 제품이긴 해요. 이 제품의 유일한 단점입니다. 그래도 이 제품 로우 프로파일 키보드라 손목이 편하긴 해요. 특히 누워서 컴퓨터 할 때 이렇게 키캡이 낮은 제품이 전 편했어요. 무튼 이렇게 두 입력 기기를 샀었고요. 무선 끊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체감으론 유선으로 쓸 때랑 차이가 아예 안 납니다. 물론 게임 실력은 안 늘었네요. 이상하네. 장비 탓인 줄 알았는데. 네, 제품들은 이 정도고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누워서 게임하는데 사용한 총 금액은 1,14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뒤에 보시면 넷플릭스용 애플 TV도 있고 공간 음향 경험해보려고 산 에어팟 맥스도 있어요. 그래서 게이밍 말고 전체적인 엔터테인먼트용으로는 총 1,200만원 쓴 거예요. 와, 다시 보니 미쳤네요. 정말 미친 짓이었어요. 단지 엔터테인먼트로 1,200만원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당장 뜯어 말리고 싶네요. 그 돈으로 비트코인이랑 엔비디아에 넣으라 해야 되는데. 이제 아까 알려드린다고 했었던 830만원짜리 컴퓨터, 성능이 과연 만족스러웠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쉽게도 4K 120프레임 방어는 못해줘요. 그러면 DLSS 키면 되겠죠? 근데 DLSS? 화질 좋으려고 4K OLED에 4090 산 건데 이 똥같은 화면을 보기 싫었어요. 물론 120프레임에 목숨 걸지 않으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리고 2년 동안 정말 다양한 게임을 플레이했었어요. 포르자 호라이즌, 디아블로, 리그 오브 레전드, 콜 오브 듀티 같은 고사양 게임부터 저사양 게임까지 즐겼는데요. 사용하면서 느낀 장점과 단점을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장점부터 얘기 드려볼게요. 고사양 PC와 OLED TV의 조합은 말 그대로 꿈의 조합이었어요. 특히 4K HDR 120프레임에서 게임할 때 그 부드럽고 생생한 화면은 와, 정말 눈이 행복해지는 경험이었죠. 게임하는데 영화를 보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게임하는 건 그 자체만으로 넘사예요. 여러분, 침대가 주는 아늑함 아시죠? 그걸 게임하면서 느낄 수 있어요. 도파민 맥스 상태에 엔돌핀, 옥시토신, 세로토닌도 맥스 상태가 되는 거죠. 그냥 죽음입니다. 심지어 피곤한 날에는 게임하다가 그대로 그냥 잠을 잘 수도 있죠. 그리고 게임뿐만 아니라 영화 감상이나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에도 최고였어요. 화질이 워낙 뛰어나니까 모든 컨텐츠가 업그레이드가 된 느낌이었어요. 정말입니다. 처음 경험했을 때 할 수 있는 말이 정말 와 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뛰어났습니다. 자, 이제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자세예요. 누워서 편하게 게임한다 해도 장시간 누워있다 보면 목과 허리가 뻐근해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심지어 저도 모르게 안 좋은 자세를 하게 될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누워서 게임을 하면 팔이 올라간 자세가 되기 때문에 팔이 불편했어요. 뜨는 팔꿈치에 베개를 넣어서 높이를 맞춰주기도 해야 됐어요. 또한 땀이 많으시다면 정말 힘듭니다. 제가 좀 땀이 많은 편인데 이불 속에 있다 보니 사타구니에 땀이 계속 차요. 그래서 습진이 생깁니다. 이불을 안 덮고 해도 아래에 깔려있는 깔개 또는 매트리스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저는 습진 때문에 약도 발라요. 그리고 여름에 특히 미칩니다. 발열로 유명한 이 두 제품이 같이 있는 컴퓨터를 쓰다 보니까 겨울엔 괜찮은데 여름엔 진짜 죽음입니다. 롤 같은 저사양 게임만 한다고 해도 어느샌가 육수가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에어컨 필수입니다. 전기세도 많이 먹는데 2배겠죠? 그리고 OLED. 이거 화질은 진짜 정말 좋은데 빛의 강도가 강하고 색감이 선명하다 보니까 눈이 쉽게 피로해진다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특히 게이밍 환경이 어둡다 보니까 금방 더 피로해지겠죠? 지금 눈이 살짝 좀 침침한데 시력에도 분명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830만원을 들여서 맞춘 게이밍 PC, 모든 게임이 고화질과 4K 120Hz를 지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비싼 장비를 100% 활용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높은 그래픽을 지원하는 게임에선 오히려 RTX 4090으로 4K 120프레임 방어를 하지 못하다 보니 거금을 써서 슈퍼컴퓨터를 맞췄지만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컴퓨터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세팅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셋업은 제 개인적인 꿈을 실현해줬다는 것만으로 가치가 있는 건 맞아요. 실제로 상상만 했던 이 어마어마한 화면을 직접 누워서 미친 경험을 할 수가 있었죠. 저는 게임과 컨텐츠 소비에 진심이었기에 이런 경험을 해봤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하지만 투자 비용 대비 가치가 있었냐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이 셋업에 이 정도 금액을 투자하는 건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즉 제가 여러분들께 권하고 싶은 말은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뭐든지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무언가의 가치에 따라 그 값어치가 바뀌게 되니까요. 네, 오늘은 남자들이 꿈꾸는 로망, 누워서 게임하기에 대해 대략 2년간의 사용 후기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만의 꿈의 셋업은 어떤 모습인가요? 댓글로 같이 한번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 셋업에 대해 궁금한 점 또는 더 나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신다면 역시 댓글 달아주세요. 네, 이상 테크니션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